특히 한국의 우리나라에 이제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의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일본 시장의 기업들의 그 판매를 하고 또 거기 이제 소개를 하고 또 론칭까지 해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지금 그 salesforce.com에 우리 이영수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좀 드릴 말씀은 일본에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제가 발표할 순서는 일단은 그 일본 클라우드 컴퓨팅 열풍에 대한 최신 정보의 소개, 뭐 최신 정보라고 해도 이게 작년 주로 내용입니다만 그 정보의 소개 그리고 일본 IT 기업의 대응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로 이렇게 차례를 했습니다. 이 크게는 이제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일본의 이 클라우드 열풍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의 그 일본의 어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작년 일어나고 있던 상황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은 빠른 속도로 이제 IT 관련 쪽에서 지금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기업들의 움직임들도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 패러다임이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고 향후 우리 한국의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어떻게 이제 갈 수 있는가 특히 거기에 따른 이제 기업의 어떤 대응 전략은 어떤 것인가를 잠깐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몇 가지 아마 일본어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일본이 그 영어보다는 일본어로 된 사이트가 많으니까 몇 가지 그 클라우드 관련 주요 사이트와 그리고 그 일본의 SI 회사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일본 클라우드 열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열풍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그 자료 화면들이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혹시 참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작년에 그 일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엑스포라고 했습니다. 원래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일본 말로 하크란카이라고 해서 박람회를 참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박람회라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한국이나 미국은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세미나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본은 박람회 그걸 굳이 이야기하면 엑스포인데 좀 더 큰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저 엑스포를 많이 개최했는데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 엑스포를 일본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게 저기 적힌 것처럼 동경에 있는 아리아케에 있는 그 빅사이트 쪽에 빅사이트 쪽에 관련된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쿠하리라고 그 도쿄에서 조금 떨어진 치바현 쪽에 있는 그런 데서 두 번 이렇게 개최된 사진들입니다. 조금 자세한 사진들을 좀 보시기 위해서 제가 일단 지금 한 7, 8장 사진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아이폰으로 찍어서 이게 오늘 좀 사이즈를 좀 작게 하다 보니까 좀 화질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상황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지금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잃어버린 10년 이후에 사회적으로 엄청 디프레스가 된 사회입니다. 특히 이제 IT 경기도 말할 것도 없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사실 일본에서 최근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상담을 한, 요것이 이제 작년에, 특히 요게 지금 사람이 많이 모여, 요게 지금 작년 5월 달에 동경에서 했던 그 salesforce.com의 그 회장님께서 오서 강연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분들이 기조 강연을 했던 그런 자료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본 클라우드 컴퓨팅 엑스포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것이 하느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실제로 보통 IT 전시회라면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전시회라든지 뭐 인베디드 전시회에서 뭐 18회, 15회 뭐 이러면 15년씩 된 게 있는데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작년에 처음 1회 5월 때 개최가 됐었어요. 그것도 다른 전시회와 같이 동경에서 이렇게 했는데 워낙 반응이 뜨거운 데다가 이 다른 전시회보다도 클라우드 쪽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일본인들은 아주 장사수단이 좋으니까 이거 돈이 된다고 해서 바로 같은 해에 2회를 개최한 거예요. 가을에.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근래 보기 드문 게 1회, 2회를 작년에 동시 그러니까 두 번 개최를 한 거죠.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떻게 개최하냐면 저한테 제가 두 번 다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연락을 받는데 올해는 3회를 봄 대회, 가을 대회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는 3회만 하는데 봄에 가을에 이렇게 하는 거죠.
라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클라우드 컴퓨팅 엑스퍼 분들이 하나의 이제 거대한 마켓플레이스가 된다는 거죠. 결국 그 단순하게 어떤 그 보여주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부스에서 전시를 하고 또한 그것을 이제 준비된 자리에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강연회를 하고 또 소규모 세미나를 가지고 또 거기에 관련된 책들을 출판해내고 이런 형태들을 하면서 하나의 어떤 커다란 마켓플레이스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하고 아시다시피 일본이 열도가 되다 보니까 멀리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동경 쪽이 조금 수도권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만 이 클라우딩 엑스포만 연인한 20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해외 유명 IT 기업들이 이제 참가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죠. 명실상부한 일본에서 최고의 IT 이 엑스포를 이제 자리 잡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또 특징은 8개 존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 이제 한번 잘 보시면 사실 한국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단편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SP나 뭐 SaaS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일본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존을 8개로 나눠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목적, 그러니까 방문자의 니즈에 맞게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IDC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를 아무래도 이제 SI들은 크게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그쪽 관련된 솔루션, 그리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의 전문적인 어떤 기업용 솔루션 부분들, 그 다음에 클라우딩 관련해서 호스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스팅 업체들, 그 다음 네트워크나 서버, 인프라, 그 다음에 아까 질문도 나왔었는데 이제 정보 시큐리티 관련 쪽, 그리고 이제 보통 하는 게 사스 쪽, 사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스마트폰하고 특히 저 일본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실제로 아이폰, 아이패드가 거의 공식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하고 모바일 관련된 존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 클라우드를 대행해주는 거. 일본은 원래 대행을 많이 해주는, 운용 관리해주고 아웃소싱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렇게 해서 8개 존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바쁘게 움직이고 각자의 필요한 존에 가서 특별한 상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몇 가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해 본 시사점이 있었는데요.